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26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루한 주가 변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좀 유연해질 수 있어요. 유연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평소에도 체크해야 되는 이러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좀 안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하루에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제 영상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서 좀 체크해 나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오늘 4월 30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4월의 마지막일이고 내일이면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또 가족이랑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날씨 좋잖아요. 요즘 산책도 가고 좋은데 구경 많이 가셔서 좀 편안하게 좀 지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포스콜딩스 이야기도 하고 다른 철강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려보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영상 보기 전에 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조금만 둘러보시면 진짜 포스코홀딩스 영상만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손해볼 건 전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맨날 해드리고 뭐 중요한 내용은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볼 거는 지금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우리나라 대표 철강주들의 연결 실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는 현대제철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은 KG스틸, 오른쪽은 세아베스틸 지주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58% 성장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은 24년도 4분기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게 그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진을 그냥 극복했다, 그 정도로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가운데 KG 스틸입니다. KG 스틸은 성장이 맞아요. 직전 분기에서 계속 성장을 해오던 기업이 요번에도 또 추가적으로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성장을 잘 하고는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KG 스틸 같은 경우에는 77.5% 영업이익 상승을 해줬고, 세아베 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단 적자를 보고 있다가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세아베 스틸 지주 또한 4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착시 효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다시 실적을 회복해주는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라고만 체킹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강주들 왜 지점 분기에 그렇게 안 좋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전방 산업의 이런 수요 둔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4분기에는 실제로 자동차 부분에서 이 판매량이 조금 둔화하는 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가격 변동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철광석이랑요, 석탄 가격이 조금 올랐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고정비 부분에서 부담을 끼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좀 컸었는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에요. 환율이 지금 원달러가 조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가격 또한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제 중국에 대한 철강 수출량이 증가했었던 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덤핑 물량을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던져버리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철강사들이 반덤핑 관세 좀 매겨달라고 요번 상반기 때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실제로 이제 매겨지려고 하는 이러한 이슈도 있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죠? 이러한 반덤핑 물량에 대한 처리가 요번 실적에 좀 반영이 됐었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반등을 좀 잘 해줬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으로도 조금 좋은 소식은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다시 흑자 전환을 돌아서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에코프로 또한 실적이 다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도 마진에 대한 개선이 슬슬 일어나고 있는 분기, 턴어라운드 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그렇게 잘 돌아서 주진 못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도 보실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2차전지 쪽에서도 실적 반등은 조금 나와주고 있는 시기이긴 하다. 자, 근데 포스코홀딩스는요, 지금 철강 부분 플러스 2차전지 부분에서 리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지금 이제 실적이 조금 반등은 얘는 좀 유지를 해주려는 모습이고 얘는 좀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교차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저번 실적을 봤을 때도 2차전지 쪽에서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도 실적 개선이 좀 크게 됐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은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게 딱 보이는 첫 번째 분기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반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2분기 실적,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여기까지는 최소한 봐줘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분기 실적은 언제 나옵니까? 7월, 8월쯤에 나오고 3분기 실적은 한 11월에서 한 12월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까지는 이 실적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차피 포스코홀딩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못해도 2027년도, 8년도까지는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황화 리튬의 7,200톤을 요게 전고체 시장 황화 리튬의 거의 한 40%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물량을 어디서 취급을 한다? 포스코 홀딩스에서 취급을 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올해 실적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포스코홀딩스가 25만원 여기 부근에서는 바닥을 완전히 찍은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이제 실적 부분을 같이 보여드렸었죠. 포스코홀딩스가 2025년도에는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6천억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2020년도 때 2조 4천억을 뽑았었어요. 그럼 2020년도보다 2천억의 영업이익이 조금 더 나는 구간이라는 건데, 자, 보시면은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2020년도 때 이때 고가가 딱 25만 원 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2.4조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25년도에는 2.6조의 영업이익을 올립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니까 주가 수준도 이때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 되는 수준인 거고, 25만 원 살짝 위 구간이니까 여기가 저점 구간인 거는 맞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최근에 25만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을 보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제대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 3분기, 내년, 내후년까지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너무나 우량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가치가 충분한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송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채널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만 쭉 올려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가지고 계시다면은 반드시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내일 근로자의 날이라서 여러분들 다 아마 좀 쉬실 예정이실 텐데 저는 내일 영상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면은 내일 영상 조금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은요,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난 게 있어요. 그 성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성과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내일 영상 아마 많이 재밌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